예, 오늘은 코스피 1% 강세, 코스닥은 혼조 흐름으로 강세 흐름으로 갑니다. 시황 해설,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시는 날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신 이사님과 이야기할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HBM 경쟁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듯하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워낙 중요한 그 일정들이 많이 지금 있어서요. 일정 부분은 소화했습니다. 평가 좀 해주시고 또 남은 일정도 좀 소개해 주세요. 뭐 가장 그 세계적으로 AI 관련된 사업으로 봤을 때 이제 GTC가 지금 가장 여기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지금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죠. 뭐 어제 오늘 이제 뭐 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되는 그 날까지 계속 이제 왜냐면 이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참여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이제 어떤 식의 이제 제품을 꼭 갖고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장 관심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이제 FOMC 회의 되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 생각에는 마이크론이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HBM3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산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마이크론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아주 관심 가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HBM3E도 자기들이 이제 개발이 끝났고 뭐 이제 고객사에 납품 예정됐다고 얘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언제 납품이 되는지 아마 컨콜에서 좀 나오는 그런 발언들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장도 어떤 특별하게 뭐 매크로하게 이렇게 크리티컬한 이슈는 없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AI 관련된 이런 얘기들, 또 AI 관련된 산업군 관련돼서 뭐 소형 원자로라든지 전력망 관련된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그런 거죠. 많이 오른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상승 모멘텀이 부족해지면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흐름 내에서 우리나라 또 관련된 밸류 체인이 영향받는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시장은 뭐 꼭 AI 반도체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sek터가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저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2차전지뿐만이 아니고 뭐 최근에는 조선업종들도 그렇고 밸류업도 밸류업 나름대로 주가들이 굉장히 단단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신에 모든 섹터의 종목들이 다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섹터의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들을 올라갈 때 따라 사지 마시고 항상 조정 구간이 오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이제 조금씩 차분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당분간은 상반기까지는 그런 전략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일본은 어제 금리를 시장 예측대로 아주 오랜만에 올렸는데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어제 오히려 올랐고요. 오늘은 일본 휴장이군요. 춘분절 휴장이고요. 그러게요. 시장에서 위험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변동성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높은 가격이 가장 큰 위험이다, 리스크다. 맞습니다. 가치 투자자들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HBM 얘기를 좀 더 하게 되면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5세대 HBM3를 이제 공식적으로 납품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젠슨왕은 삼성 제품도 괜찮아요.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뭐 채택할 것 같은 느낌들을 주면서 거기다 마이크론도 말씀하셨고, HBM 대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점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전이라고는 하고 있긴 이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네. 사실은 정해진 파이를 서로 뺏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파이가 어느 정도 커질지 모르는데 그 파이를 서로 나눠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한테 다 좋은 겁니다. 특히 이제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HBM 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8% 정도에서 9%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거의 뭐 대부분 SK 하이닉스가 이제 가져갔던 시장인 거고, 올해는 뭐 좀 약간 예상하는 기간마다 틀리긴 한데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침투율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커지는 파이 내에서 서로 나눠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그런 건 있겠죠.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독주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서 진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고 하면은 또 관련된 종목이나 관련된 밸류체인이 좀 더 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GTC에서 사실 뭐 젠슨왕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질문으로 나온 거잖아요. 삼성의 그렇죠. HBM 채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냐니까 당연히 기대가 많다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 사실 이게 GTC가
엔비디아가 이 주관했기 맞아요. 때문에 삼성전자도 여기 지금 참가를 해 있지 협찬해서 않습니까? 하는 기업인데.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수준.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일단 작년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9월에 이제는 HBM3를 10월 달에 납품을 하겠다고 얘기한 상태에서 그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단순히 이제 이렇게 립 서비스를 가지고 기대감으로 삼성전자를 베팅하기에는 부담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퀄 테스트가 안 되면 또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그걸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은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말한 어떤 뭐 HBM 관련돼서 젠슨왕이 얘기했던 삼성전자 관련된 발언보다 오늘 지금 삼성전자 주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과연 신규 산업에 대한 어떤 HBM 시장이라든지 최근에 로봇 관련돼서도 되게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로봇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이게 새로운 먹거리, 그러니까 기존의 디램 시장은 이제 어떻게 됐건 간에 올해는 이제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을 주총장에서 또 좀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좀 삼성전자의 더 주가 방향이 더 좋은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투자 아이디어를 드린다고 하면은 만약에 정말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3를 이번에 엔비디아의 어떤 테스팅을 통과해서 본격적인 양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게 확정이 됐다고 하면은 시장은 좀 대형주도 그렇고요. 급격하게 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쏠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죠. 이제 기다려왔고 사실 올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지지분이라는 상태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 시장의 큰 수급을 뭐 원하는 이런 어떤 이 대형주가 움직임을 원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나 기관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떻게 보면 외국인도 이제 HBM의 어떤 이런 시작을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보고 삼성전자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지금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뭐 삼성전자 납품하네 뭐 이런 걸로만 넘겨보시지 마시고 이거 항상 생각해 두셨다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납품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에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말하면서 더 올라요. 지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3.3%까지 오르면서요. 뭐 몇 가지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네, 가죽점퍼 CEO 젠슨왕도 한몫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가 1% 올라가는 건 삼성전자가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제가 비교를 좀 해보니까 HBM에서 SK 하이닉스가 앞서고 있고 삼성전자가 후발로 쫓아가잖아요. AI 칩에서는 엔비디아가 앞서가고 AMD가 쫓아가는 약간 비슷한 구도인데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발표한 소위 블랙웰이라는 그 플랫폼, 그 다음에 B200이라는 제품 시장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플랫폼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이런 제품을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네. 우리는 앞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준비되고 그렇죠. 있다는 것을 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과연 그럼 우리는 뭐 지금 여기 뭐 블랙웰 뭐 이거 지금 새로 신제품도 개발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수혜가 되는지를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번에 보면은 블랙웰 200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에 있는 우리 H100 그리고 향후에 나올 H200 관련 대비했을 때도 HBM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B200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HBM3가 들어가는 H100 같은 경우에는 그 칩 주변에 HBM이 지금 4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슬롯은 6개가 있습니다. 왜냐면 슬롯 2개는 비어 있는데 4개만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나올 H200 같은 경우에는 6개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이 B200 같은 경우에는 8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HBM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거 GB200 그레이스 블랙 상단 맨 왼쪽에 보시는 저 그림인데 이것이 하나의 그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유닛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72개 정도의 이 GPU를 연결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GPU 하나에 8개씩 그 HBM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하나의 유닛을 만드는데 한 576개의 HBM이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더 많은 HBM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서버에 있는 D램이 그러니까 DDR5나 이런 D램들이 HBM으로 이제 그 전환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HBM 자체의 성장을 3배 정도로 보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HBM 수요는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엔비디아의 향후의 발표일 뿐이지 여기를 추격하고 있는 AMD라든지 그 외에 많은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칩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HBM도 같이 실린다고 하면은 앞으로 HBM 시장은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한 수요에 계속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더 많은 이런 HBM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다 수혜가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좀 시장에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삼성전자가 과연 어떻게 좀 따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와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마이크론은 약간 그 수율 자체의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는 양산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지금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반대로 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얘기한 대로 HBM3를 양산한다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작은 수요로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또 하이닉스의 엄청난 수혜가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관관계를 항상 좀 잘 염두에 두셨다가 만약에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거에 좀 같이 반응하시면서 좀 시장을 분위기를 같이 따라가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그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이번 주가 그 중요한 이벤트를 많이 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얘기한 쪽은 어쨌든 GTC 관련한 엔비디아, 그다음에 HBM, AI 칩에 대한 수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히든 밸류 종목 준비해 오신 거 알려주세요. 예, 동진 세미캠이고요. 네. 뭐 다들 너무 잘 아시는 종목이라 네. 대신에 히든 밸류가 이제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EUV 포토 레지스트리를 국내 유일하게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이고요. 그리고 일단 뭐 기본적인 컨셉은 그겁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그런 그 종목들의 어떤 흐름은 전방이 좋아진다, 본업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모든 대부분의 IT 회사들이 워낙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도 한 4, 5년 정도 계속 성장하다가 작년에는 이제 약간 이제 22년 대비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좀 빠진 상태고요. 올해는 이제 본업은 당연히 좋아지는 것이고 지금 HBM 때문에 전방에 있는 미세공정 쪽도 더 미세화 시켜야 돼요. 왜냐면은 그 작은 패키징 내에 더 많은 칩을 넣기 위해서는 미세공정이 진행돼야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전방에 있는 EUV 관련된 그런 포토 레지스트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 미세화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동진 세미캠을 봤을 때는 올해 본업은 좋아진다.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이제 히든밸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HBM을 만드는 것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정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상당히 많은 관련된 소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HBM 만들면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본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붙이는 그렇죠. 거.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HBM3를 기준으로 했을 때 8개의 웨이퍼가 이제 들어가서 적층이 되는데 사실 그 웨이퍼가 눈으로 직접 저도 보지 못했지만요. 이 종이보다 더 얇은 상태의 웨이퍼가 지금 8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미세화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 본딩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그라인딩. 그러니까 웨이퍼를 얇게 만들어야 되죠. 적층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웨이퍼를 갈아낸 이후에 그라인딩을 한 이후에 지금 보시면 CMP 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갈아낸 부위를 평탄화 작업을 시켜야 되고 매끄럽게 평탄화 작업을 시켜야만 균일하게 또 이 적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 CMP 공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웨이퍼가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쟁반 같은데 이제 웨이퍼를 올려가지고 연마하는 그런 이제 공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연마제가 지금 중간에 보시는 CMP 슬러리라고 있습니다. 이 슬러리가 굉장히 이제 연마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동진 세미캠이 이제 이 연마제를 이제 납품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3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닉스가 뭐 독점적으로 그냥 납품했다고 되지 않습니까? 뭐
거의 90%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는 솔브레인이 이 CMP 슬러리를 지금 제공을 했었고요. 이번에 최근에 이제 뉴스로 뉴스에 이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은 동진 세미캠도 이제 이 부분에 CMP 슬러리가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양산에 직접 이제 납품이 된다라고 지금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좀 약간 그렇게 되면은 아니 그럼 솔브레인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산업이 급격하게 커지면 당연히 솔벤더가 아니고 벤더를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업이 커짐으로 인한 어떤 이 벤더를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솔브레인이 그럼 나쁘다, 뭐 동진 세미캠이 좋아진다 이런 관점보다는 어떻게 됐건 간에 산업이 커지고 있고 파이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진 세미캠은 기존 본업에서 본업의 어떤 턴어라운드 그리고 EUV 포토 레지스트 시장의 확산 거기에 이제 감춰져 있는 이런 신규 이 CMP 공정사항에 쓰이는 이 CMP 연마제 관련된 매출이 이제 올해부터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지금 HBM 수요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내년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쪽 종목들이 향후에는 상당히 좀 더 주목받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장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그 밸류가 그렇죠. 모멘텀이 지금 반영된 상태고 그래서 장비주들은 이제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분기마다 실적에서 과연 장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검증해야 되는 시간이고 장비들이 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소재가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그게 된다 하면은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처럼 신규로 HBM 관련된 밸류체인 내에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소재 업종도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칩이나 HBM에 대한 수요는 알고 있는데요. 장비업체가 아니라 소재업체까지 온기가 확산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고요. 동진 세미캠은 지금 4만 원 조금 못 갑니다. 오늘도 오시면 수가가 좀 오른 상황인데요. 예.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 잡을까요? 네, 목표가는 뭐 전고점 정도 일단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지금 만약에 CMP 관련된 것이 모멘텀이 부각된다면 5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3만 5천 원 이렇게 잡고 중장기적으로 매매하시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체크했고요. 또 주목할 히든 밸류 종목. 사실 꽤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이면 동진 세미캠인 거죠. 툭 튀어온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제 업력이나 이런 걸 스터디가 회사의 장단점을 스터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려움은 적을 걸로 보입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